네,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신차, 중고차 한번 다 볼까요?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6월 수출입 데이터에서 자동차 수출을 봤더니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는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국가별로 보면 대미 수출이 무려 16% 급감했습니다. 관세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미국 수출이 감소한 거는 분명히 관세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관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기지를 지금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에 생산해서 어느 국가로 공급할지 이 부분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신공장이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보낸 물량을 좀 줄이고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 물량을 늘림으로써 관세를 회피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감산하는 분량만큼 타 지역으로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이렇게 국내 공장의 가동률 유지를 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과 같은 수출 성과가 나왔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30% 관세 부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대로라면 우리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공장을 제조하는 쪽에서도 멕시코에 많이 나가자 있잖아요. 그 생산 기지가. 그러면은 현대차나 뭐 기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멕시코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 관세가 앞으로 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멕시코도 30%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멕시코는 일단 인건비가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미국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생산 코스트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현재를 봤을 때는 멕시코는 지금 미국하고 USMCA로 묶여 있기 때문에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 관세가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 지금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반면에 멕시코에서는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멕시코에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당장은 관세를 안 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네, 오히려 더 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주가 측면에서 최근 자동차의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거론되는 게 뭐 상법 개정 관련해서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동의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분명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현대 모비스나 뭐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액주들의 주주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의 피해주로 인식됐었던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 상법 개정안 내용 중에 이제 결국에는 배당 관련된 부분도 좀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배당이 분리과세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주 환원율이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금 전체 이익의 약 3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주 환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도 한 7% 정도 되는 주주 환원율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배당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또 레포트 내신 건 K카, 중고차 쪽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사실 K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고배당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거의 7%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존에는 사실 합산과세가 되면서 뭐 최대 40% 이상 배당에 대해서 세금이 물려졌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20%대로 그 배당에 대한 세금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어떤 수급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배당주인 K카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 중고차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추가적으로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중고차는 그래도 꾸준하게 매매가 되고 있고 케이카 같은 경우는 중고차 매매업을 그러니까 중개 매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덜 영향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배당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고 계시니까 실적이랑 좀 흐름들 체크하면서 배당 메리트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지금 중고차 시장을 보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파편화된 그러니까 영세 사업자들 위주로 시장이 많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정부도 이제 중고차 시장의 어떤 양성화 그리고 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은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이런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기업화가 일어났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수익성도 매년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 전망도 양호하고 거기에다가 주주환원책도 강화를 잘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요즘 중고차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관세도 받나요, 중고차도? 중고차는 사실 관세 영향이 플러스로 좀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오히려? 네, 예. 왜냐하면은 신차 가격이 오르면은 중고차 가격이 동반해서 오르게 됩니다. 근데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차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연초에 사실 중고차 시세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나 이런 외부 이슈로 인해서 신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중고차 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관세 영향은 사실상 중고차 시장의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중고차 거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데이터를 보면 작년보다는 좀 감소했다고 하는데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슬로우 다운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중고차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좀 안 좋았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탄핵 이슈도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정치적인 좀 난맥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6월 신정부 출범 이후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요. 6월부터 해서 지금 3분기부터는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 때 안 좋았던 부분이 하반기 때 거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하반기에는 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데 중고차는 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할부를 받으셔가지고 중고차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상반기 때 안 좋았던 것들이 오히려 하반기 때는 플러스 요인으로 들어올 것이고 정부 정책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향후에 이제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목표 주가는 어떻게 잡고 계시고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시고 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투자 팁을 주십시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인터넷 IT 기술을 토대로 해서 전자상거래에 비슷한 비즈니스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에 따라서 고밸류에이션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시장에서도 중고차 거래가 하반기 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구조적인 기업화로 변화하는 중고차 시장 속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텐셜이 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5,500원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고차 시장에서의 어떤 컨솔리데이션이 더 가속화된다라면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서 어떤 거래가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차적인 라인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목표 주가 25,000원 수준 일단은 지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K카까지 살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